전 세계가 지금 한 편의 다큐멘터리에 놀라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깊은 산속 고립된 작은 마을에서 촬영된 영상 하나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단지 오래된 문화를 담았을 뿐인데 사람들은 화면 속 말투와 놀이 방식 감정 표현에 어딘지 모를 익숙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관계없을 것만 같던 그들. 그런데 왜 그토록 한국을 떠올리게 만드는 걸까요? 단순한 문화적 우연일까요? 혹시 우리가 몰랐던 뿌리가 거기서 이어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은 한 영국인 감독이 우연히 담아낸 예상 밖의 발견과 그 안에 숨어있던 정체성의 조각들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잠시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암 에버리입니다. BBC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고 있고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겪은 조금은 이상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 저는 유목 민족의 언어와 감정 표현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지는 키르기스탄 북동부 해발 3,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타르쿨 고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카르딘족이라는 전통 유목 민족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적 감정 표현 방식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근 들어 몇몇 언어학자들이 카르디너가 기존 튀르크계 언어와는 다른 계통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BBC 내부에서도 이 민족의 감정 표현 방식과 언어의 상관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마침 인류문화연구국에서 소멸 위기 문화 보존 시리즈를 기획 중이던 저에게 제작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인류학적 시도는 늘 그렇듯 시청률보다는 기록 자체에 의미를 두는 일이니까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저 또 하나의 프로젝트라 생각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 낯선 언어, 신기한 전통은 오지를 자주 촬영하는 저에겐 익숙했고 기대도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직업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죠. 타르쿨 고지로 향하는 길은 말 그대로 험난했습니다. 비슈케크에서 비포장 도로를 따라 12시간 넘게 달리는 여정. 우뚝 솟은 산맥과 희뿌연 먼지 끊임없이 흔들리는 차량 안에서 저는 여러 번 잠에 들다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낯선 풍경과 함께 예상하지 못한 정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말이 끄는 수레와 전통 천막주택이 어우러져 있었고 물이 지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장작을 패는 남자들, 차를 데우는 여자들의 일상이 느릿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혹은 제가 시간에서 튕겨져 나온 느낌. 어딘가 멀리 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비 테스트를 하며 광장에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던 중 한 할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오셨습니다. 얇은 스카프로 머리를 감싼 채 다소 굽은 허리로 저를 바라보시던 그분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대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거셨습니다. 밥 안 먹었어?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그 말은 분명 통역 없이도 이해할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통역가가 다시 말해주기 전 이미 제 머릿속엔 그 말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밥 안 먹었어? 라는 말투, 억양 모든 게 기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지나가셨습니다. 통역가는 여기선 식사를 했는지가 인사처럼 쓰여요. 누구든 처음 보면 묻는 말이에요 라고 덧붙였지만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마음 깊은 곳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설명은 되지 않았지만 감각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침대에 누운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밥 안 먹었어? 너무 흔한 말인데, 너무 단순한 말인데 왜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요? 그게 어디서 들었던 말인지, 왜 그 말이 이렇게 익숙한지 아직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분명 처음 와본 곳인데 사람들의 말투와 눈빛에서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타르쿨 고지에서의 첫날 이후 저는 평소처럼 카메라를 들고 마을 곳곳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르딘족의 언어는 통역 없이는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자꾸만 마을이 가진 리듬에 익숙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정서적으로는 자꾸만 뇌리에 익숙한 무언가가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 의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조용히 모여 긴 상 위에 음식을 정갈하게 올리고
그 앞에서 손을 이마에 올려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제 안에 오래된 기억이 스르르 깨어났습니다. 정확히 같은 장면을 어릴 적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어머니와 함께 찾아가던 외할머니 댁에서 할머니는 늘 작은 밥상을 차려두고 두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절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그저 옛날식 인사법쯤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장면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었고 그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는 어릴 적 느꼈던 것과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잊고 있던 가족사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계 어머니와 영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외할머니는 경북 지역에서 오신 1세대 이민자였습니다. 런던에서 나고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며 자랐고 한국어는 어릴 때 잠깐 배운 게 다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억이라면 외할머니의 된장국 냄새, 그리고 늘 웃으며 건네시던 한마디 밥은 먹었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카르딘족의 말은 대부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가끔 그들 대화 속에서 이상하게 귀에 걸리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누군가를 부르며 우마야, 하무가 여기 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마, 하무 그건 제가 어릴 적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부르던 방식과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그 순간 말은 몰라도 그들의 억양, 말끝의 높낮이, 눈빛 속에 담긴 정서에는 언어를 초월한 어떤 감정의 흐름이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아이들이 알치키라는 놀이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양의 무릎뼈를 던져 맞히는 이 민속 놀이는 그들 사이에서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놀이 문화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웃고 몸을 부딪히며 장난을 치다가 짧은 리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노랫가락은 비록 말은 알 수 없어도 제 귀엔 너무도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어머니가 라디오에서 틀어주던 어딘지 슬프고도 따뜻한 멜로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감정의 기억이었습니다. 언어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감정은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의 공동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식탁에는 찰기가 있는 밥과 콩을 발효시킨 소스가 놓여 있었고 그것을 고기와 함께 비벼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베르칸이라는 그 소스의 냄새를 맡는 순간 외할머니의 된장국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 구수하고 깊은 향기는 잊고 지냈던 어느 겨울날 감기 기운에 몸을 움츠리고 있을 때 외할머니가 말없이 국을 덜어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던 그 장면과 겹쳤습니다. 마침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 주민이 카르디너로 조용히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통역가가 제게 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춥죠? 이런 날은 마음도 좀 무거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투와 표정, 억양과 감정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겁다는 식의 간접적인 표현,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때의 눈빛과 침묵의 길이는 정확히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쓰던 방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확한 단어도 문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그쯤 되자 저는 단순한 언어 구조나 문화 유사성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놀이, 제사, 식사, 인사법, 감정 표현, 모든 것이 너무 깊고 구체적으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제 뿌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지 한국계라는 피가 흐른다는 수준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제 안에 스며들어 있던 감정의 리듬, 그것이 이곳과 통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낯선 곳이었고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말끝, 손짓 하나하나가 어릴 적 엄마의 식탁, 외할머니의 손길, 그리고 제가 잊고 살았던 어떤 감정의 기억을 계속해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곳에서의 촬영은 어느덧 2주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익숙해진 풍경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놀라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마을 공동 우물 근처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던 날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를 유심히 바라보던 중년, 여성 마을의 어른이라 불리는 발인 여사를 인터뷰 대상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저는 통역을 통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이 마을의 말이나 풍습이 다른 나라의 것들과 비슷하다고 느껴진 적 있으세요? 발인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다른 나라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우리 마을엔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먼 북쪽에서 말을 타고 산을 넘은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했다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북쪽에서요? 통역이 다시 묻자 발인 여사는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새 나라에서 온 전사들이 있었다고도 하죠. 우린 그 사람들을 하르우사라고 불러요. 밤하늘의 별 아래서 노래를 부르고 검은 말을 타고 계곡을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저는 어릴 적부터 들으며 자랐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엔 그저 오래된 전설처럼 들렸습니다. 새나라 전사들 말 너무 모호했고 구체적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계속 맴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 며칠간의 촬영을 마무리하고 저는 영국으로 돌아와 편집과 후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제가 촬영하고 구성한 다큐멘터리는 BBC를 통해 정식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잊혀진 산맥의 언어. 처음엔 그저 소수 민족의 기록이라는 의미였지만 방송이 나간 후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SNS에서는 말끝이 너무 한국어 같다. 하무가 할머니라는 뜻이라고요? 발음도 똑같고 의미도 같잖아요. 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교 영상 음성 분석 자료 언어학자들의 인터뷰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구조가 한국어랑 비슷하다.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 조사 쓰는 방식 감정 표현 방식까지 거의 일치. 마음이 무겁다는 말 한국 사람들도 똑같이 써요. 새 나라에서 온 전사들이라니 이거 혹시 고구려 계열 이민족? 그리고 마침내 어느 시청자가 댓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거 혹시 고구려 유민 후손 아닐까요?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말 타고 온 북쪽 전사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와 제사? 놀랍도록 한국과 닮았다.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저는 마치 전신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낯설었던 것들이 감정적으로만 닮아 있다고 느꼈던 것들이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 안에 있는 한국인의 피가 타르쿨 고지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여러 언론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과 너무 닮은 고산 유목민, 그들의 말과 전통, BBC 다큐 한국인의 뿌리와 닮은 민족 발견, 우연히 반복되면 그건 역사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에 참여했고 심지어 몇몇 대학에서는 언어 샘플을 바탕으로 고구려와의 계통적 연관 가능성을 연구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그때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파동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 그 여운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반응이었지만 점차 영상 속 카르딘족의 말투, 놀이, 감정 표현 방식이 한국의 그것과 닮아 있다는 반응이 세계 곳곳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에게 쏟아진 메시지들 중에는 언어학자나 역사 전문가보다도 일반인들의 직감 어린 공감이 더 깊게 박혔습니다. 그 마을 할머니들 저희 할머니 같아요. 말은 다르지만 눈빛이 똑같아요. 그 애들 놀 때 박수 치고 도는 거 저희 어릴 때 놀던 거랑 너무 비슷해서 소름 돋았어요. 말이 아니라 정서가 닮았다는 말 정말 이해됐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 더 큰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걸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흐름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 안에 있었던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 댁에서 늘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조용히 데워지던 방의 공기, 오래된 이불에서 배어나오는 구수한 냄새. 그건 런던 교회의 낡은 2층 집 안 유독 조용하고 묘한 온기가 감돌던 방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감각이었습니다. 당시엔 그저 할머니 집의 냄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공간엔 어쩌면 이민자의 기억과 한국적 정서가 겹쳐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어머니는 저를 꼭 안고 등을 천천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자장가를 부를 땐 늘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고 가사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리듬만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늘 빠르게 잠에 들었고 따뜻한 진동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들이 타르쿨 고지의 한밤중 카르딘족 어머니들이 아이를 품에 안고 부르던 자장가를 들었을 때 되살아났습니다. 단어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와 억양 감정을 담아내는 방식은 저의 어린 시절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사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넘어 이어지는 감정의 언어라는 사실을요. 타르쿨 고지를 떠난 후 저는 결국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외할머니가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어머니에게 들었던 동네, 몇 장의 오래된 사진에 의지한 채 서울 외곽의 낯선 골목들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로 대부분의 골목이 아파트로 바뀐 풍경 속에서 우연히 남아있던 낡은 주택가의 작은 골목을 발견했죠. 푸석한 담벼락 낮게 들이운 전깃줄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민 고양이 한 마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어딘가 마음 한편을 간지럽듯 울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른 작은 분식집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옛날식이에요. 단맛은 적고 고추장 향이 진해요. 그 말은 단순히 맛을 설명하는 말 같았지만 짧은 한마디가 어떤 이의 시간을 건네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타르쿨 고지의 한 할머니의 손짓과 겹쳐졌습니다.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던 그 눈빛과 말투, 밥 안 먹었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던 저는 이제는 압니다. 그건 단순히 식사를 묻는 말이 아니라 돌봄과 연결을 청하는 방식이었고 누군가의 정이 가장 짧고 단순한 말 속에 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여정은 어떤 민족을 기록하려는 시도였던 동시에 제 자신의 결핍과 그리움을 복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생각합니다. 어쩌면 타르쿨 고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고향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세상 어딘가에서 언어는 달라도 마음이 통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혹은 낯선 풍경 속에서 자신을 본 듯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이야기를 함께 써나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한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